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당분간 좀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까지만 해도 다우 지수는 1.51% 상승하고 있었고 S&P 500 지수도 2.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4%나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이 파월 의장의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니 다우 지수는 0.38% 하락으로 끝이 났고 S&P 500 지수도 0.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4%나 급등을 보이던 나스닥 지수도 0.02% 강보합 수준으로 끝이 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 낙폭이 너무 컸죠.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자,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못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만끽하던 이 뉴욕 증시에 파월 의장이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자,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는 하지만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고 강력한 노동시장 탓에 금리의 목표 범위를 올리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여러 번 인상하더라도 고용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란 말이고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만큼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나면 곧바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신나게 오르다가 급격한 하락을 한 배경에는 연준의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주지 못한 거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확실한 날짜를 못 박았더라면 어제처럼 급격한 하락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 몇 번을 인상하게 될 건지도 흐지부지 흘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뭔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보통 연준의 FOMC 정례회의는 1, 3, 5, 7, 9, 11월 이렇게 홀수달에 열리는데요. 다음 열리는 정례회의는 3월달인데 3월까지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불확실성을 끌어안은 채 기다려야 하는 건데, 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고 특히 대차 대조표 축소의 일정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금리 인상 시작 후에 시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도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증시가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연준의 다른 액션이 없는 한 당분간은 이런 약세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1.876%까지 올랐다가 소폭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예견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지수가 한동안 조정이 깊었는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의 하방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앞으로 이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죠. 저는 기업들의 실적이 곧 주가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만 받쳐준다면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말은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이죠.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런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만 길러간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의 실적만 잘 체크하면서 투자한다면 하락장에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연준의 회의가 시작된 25일 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장중 한때 38.94까지도 올랐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고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투심이 얼어붙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내성이 쌓여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27.5까지 하락하던 이 변동성 지수가 연준의 발표 이후로 31.96까지 치솟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과 비교해보면 다소 하락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시장의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높긴 하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위로가 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연준 인사들의 후속 발언이나 관련 소식들에 의해서 충분히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이 월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식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63까지 올랐었는데 37까지 어느새 떨어져 버렸죠. 시장의 공포 심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고 투심이 얼어붙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지수나 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포지수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반등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남들이 다 겁에 질려서 시장을 외면할 때 실적 성장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시장의 외적인 요인이 해결이 되었을 때 더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저는 FOMC 회의 전부터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담았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급등을 하는 걸 보고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고 자찬을 하다가 아침에 급락한 상황을 보고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정말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전혀 팔 생각이 없고요. 저는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률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늘어나는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더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처럼 이런 조정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만 보면 이렇게 쌀 때 더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곤 합니다. 개인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첫 번째, 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잘 골랐느냐. 두 번째, 그 기업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길 만큼 공부를 많이 해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빚을 낸 투자가 아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힘내시고요.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자,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이니까요. 잘 이겨내시다 보면 또 상승장에서 웃을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ETF 투자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개별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ETF 투자가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때로는 시장을 이겨보려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지만 지나고 보면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를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죠.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욕심을 좀 내려놓고 투자금을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개별 종목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고요. 더 불안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정말 폭탄을 맞았죠. 상장과 동시에 시총 2위까지 올라서면서 기관의 돈이 LG엔솔로 모두 모여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공정하지 않은 정보 공유와 공매도까지 사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이 정말 정답인 것 같지만 그냥 딱 하나 2차전지만큼은 믿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도 모두 빠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상승 반전 시에는 어떤 종목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내시면서 잘 버티셨으면 합니다. LG엔솔이 상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수의 빠른 편입이 될 예정이고 2차전지 ETF에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편입이 되겠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전반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높게 개선이 되고 있고 캐펙스 증가도 정말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하나만 놓고 보면 절대로 빠질 주식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장이 끝나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설 연휴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매도가 많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모로 악재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이겨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